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성이야기 30년 만에 다시 쓰는 성이야기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그 프리머처 에듀케이션 조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MBC 2580에 2007년에 나왔던 그 음경 절단 수술은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2010년 11년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가지고 음경 절단 수술이 거의 없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013년에 그 조류약 특허를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등등에서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검찰 조사를 저쪽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혼전순결 6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결혼을 영원하리라. 3000년을 넘게 지속되어 온 주데오 크리스찬 교리에서 비롯된다. 주데오 크리스찬, 이 유대 기독교적인 이 교리를 서구 사회가 굉장히 엄격하게 유지되어 왔어요. 19세기 경에 거의 최고 대를 얻고 20세기 그 어떤 성의 역사에서는 1960년도 피임약이 처음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교리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1940년도 정도, 40년도 말, 1950년도 초까지 그 소위 얘기해서 킨제이 보고서 그 나올 때 그때쯤까지도 여성에게는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없다. 성자세도 선교사 체이라 그래가지고 미셔너리 포지션이라 그래가지고 여자가 밑에 있고 남자가 위에 올라가는 남성 상의만 주로 허락이 되었었고, 사회적으로 자유에 대해서도, 마스터베이션에 대해서도 자유를 하면 온갖 병이 다 걸리는 걸로, 낙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병, 온갖 병에 다 걸리는 걸로 정신병까지 19세기적 지식이 계속 있었어요.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알프레드 킨제이가 1948년 적어도 미국 기혼 남성의 50% 이상의 혼외 정서의 경험이 있고, 기혼 여성의 4분의 1 정도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여러 보고는 거의 70에서 75%까지 여자도 혼외 정서의 경험이 있다는 보고를 했어요. 미국 사회는 순차적인 일부 일처제죠. 우리나라 사회는 훨씬 더 하고, 결혼해가지고 30년 40년 동안 자기 부인만 하고만 성관계를 했던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대단해요. 알프레드 킨제이인데 굉장히 야심적으로 생겼죠. 이렇게 슬라이드가 하얀색인지, 이 알프레드 킨제이가 주롤로지스트죠. 그 곤충 연구, 벌 연구로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곤충의 그 벌의 그 생식 그 습관을 연구하던 게 이제 성적인 행동,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다가 1935년에 이제 인디아나 대학에 가서 뭘 시작을 했는데,
난 그 강 선생이 인디아나 그쪽 킨즈 연구소에 간다길래 인디아나가 어느 주에 있는지 그 오데오 밑에 뭐 미시간 있고 거기 그 정도 밑에 있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아, 뭐 하여간 가서 고생이 많았겠네. 그래서 1948년에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이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책을 출판을 했죠. 당시 이 책이 그 미국 사회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12,000명의 이제 그 사람들을 1대1로 면접을 하면서 그랬더니 37%의 남자가 동성애고 40%의 남편들이 이제 혼외 정사를 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62%의 여자들이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했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 하얀 게 너무 강해서 여기다 써요. 알프레드 킨제이. 그러다 이제 48년도 53년도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한 3년 있다가 돌아가셨죠. 나이 60대 초반의 나이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곤충학자예요. 주롤로지스트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킨제이 연구소가 있긴 한데 그 디렉터가 MD가 아니죠. 메디컬 닥터가 아니라 그냥 PhD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서 뭘 배우라 그러는데 가서 뭐 킨제이식으로 에피데미올로지 역학이나 무슨 뭐 과거 히스토리 뭐 이런 거나 뭐 에듀케이션 이런데 그 중점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어떤 심리학적 그 다음에 임상학적 그 데이터를 가르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킨제이 보고서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 킨제이 보고서가 바이어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대상들 자체가 12,000명 뭐 했다고 하는데 대상들 자체가 주로 이제 흑인들, 그 다음에 뭐 범죄자들,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매춘부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너는 뭐 그 연구하면서 니네 연구원들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성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그걸 필름까지 담았다는 비판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죠.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뭐 하여간 그러면서 미국 여성이 이제 뭐 성경험이 없는 가능성이 뭐 13분의 1이라는 농담도 있었고 1960년대 초에 정확히는 1960년에 피임약이 개발이 됐죠. 음악 소리가 시끄럽네. 껐어요. 피임약이 개발이 됐는데 난 이 1960년대 60년대 초 61년 62년 63년 이때가 정신분열증 약인 클로로프로마친도 개발됐거든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래서 미국 정신병 입원 환자가 쭉 떨어졌어요. 1960년, 61년, 62년에 항정병 약물이 처음 개발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이미프라민을 비롯한 항우울제도 60년대 초에 나왔고 뭐 항불안제 기타 등등. 그러니까 메릴린 monroe를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가 정신분석이었는데 그 사람 쓰는 거는 예전에 쓰던 1940년 50년대에 쓰던 뭐 그냥 바비추레이트 계통의 약만 썼어요. 그 정신분석가 이름이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주 유명한 분석가였는데 메릴린 monroe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하고 난 다음에는 환자를 그 다음엔 거의 안 봤다 그러죠. 하여간 이 당시에 이제 약이 이렇게 개발이 됐던 게 수상해요. 수상해. 난 이거 외계인적 지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너무 갑자기 의학적인 발달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꺼번에 뻥 터졌어.
그때 그 당시 피임약이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에노비드? 에노비드.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인 여성 호르몬이 이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 두 개를 섞어 놓은 건데, 에스트로겐이 아마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됐을 거야. 프로제스테론은 훨씬 용량이 많은 거니까 10mg이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이고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프로제스테론 용량이 훨씬 큰데, 이걸 주기 시작을 해가지고 2년 안에 100만 명 넘는 미국 여성들이 이걸 복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현재까지 뭐 거의 뭐 몇억 명 이상의 여성이 이제 이 여성 호르몬제에 이제 그 효과를 받아서, 사실은 그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라 그러죠. 여성 호르몬이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 근데 이제 하나의 그 문제가 뭐냐면, 이거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스트로겐 고용량에 프로제스테론 고용량을 주면은 그 혈관이 막혀요. 스럼버 엠볼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뭐 허벅지에 대동맥에 있던 그 혈전이 가서 뇌동맥을 막든지 이런 스럼버 엠볼리즘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최근에 요즘 그 몇십 년 지나가지고 개발이 돼가지고 용량을 한 3분의 1, 4분의 1로 줄이죠. 프로제스테론은 거의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거의 동등한 효과를 내요. 맞죠? 그 정도로 줄였죠?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뭐 이거 호르몬제 처방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낙태가 이제 이건 다른 이슈고, 그래서 그 19세 이상의 여성 70%와 19세 이상 남편 80% 이상이 혼전 성경험이 있다. 예전에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혼전 성경험을 하면은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건드리질 못했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 환자들, 뭐 조루 환자들, 발기부전 환자들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요새는 여자도 남자도 참 대단들 해. 그죠? 그 다음에 혼전 성관계 동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는 거고, 유대인 법에는 자위를 행해다 발각이 되면 사형의 대상이었죠. 19세기 티소, 18세기 그 티소의 영향으로 스위스 의사였는데, 그 자위가 모든 뭐 정신병까지, 모든 성병, 모든 뭐 질병의 원인으로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자위를 못하게 이제 뭐 이상한 기구까지 만들고 그랬죠. 주데오 크리스찬 컬처죠. 이걸 다 믿었어요. 20세기 초까지. 와우. 그 다음에 어, 어, 생리 중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좀 프랙티컬한 거니까, 다음 생리 예정일 그 처음 생리 시작하는 날 14일 전에 배란이 되죠. 그럼 남자가 배란이 되면 대개 10시간을 살아요. 그럼 정자는 이틀에서 3일을 산다고요. 그러면은 임신 가능 기간은 14일 전부터 한 3일 전부터 1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임신 가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임신 가능이 한 달에 한 번을 했을 때 아무 때나 하면은 이게 한 30분의 3일 정도 되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난자가 배출돼 가지고 정자가 만나는 시간은 그런데, 이 정자가 이제 질환의 사정이 돼 가지고 이게 쭉쭉 올라가서 자궁 경부를 거쳐서 난자까지 도달하는데 수많은 전쟁을 치러요. 이거를 정자 전쟁이라 그러죠. 이게 아마 제가 쓴 글이 있을 텐데, 정자가 있으면 한 마리만 도달하는데
이걸 또 하여간 별별 정자들이 다 있어요. 이거 정자를 공격하는 놈, 이걸 또 이 같은 편이 돼가지고 방어해 주는 놈, 그래가지고 정자 한 마리가 쭉 가서 난사랑 이제 음, 남자의 그 벽을 통과를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피임을 안 하고 뭐 여름 예전에 무슨 뭐 어디 해수욕장에 갔다 뭐 남자친구랑 관계를 해서 임신될 가능성 따져보면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뭐 하루에 한 번 관계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고, 월경 중에도 뭐 경우에 따라서 임신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RU486이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약이에요. 이게 프랑스에서 개발이 됐었는데 아마 1990년경, 1988년도에 프랑스에 처음 그 허가가 나서 2000년도 정도에 그 FDA에서 공인을 받았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 수술적인 방법이나 무슨 석션을 해가지고 낙태를 안 시켜도 이 약을 먹으면, 그냥 피임이 되고 유산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임신 뭐 한 2달 정도까지도 이 약을 먹으면은 그 유산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약으로 이제 돼 있었죠. 이게 그 저기 뭐야, 요새는 그 사후 피임약, 응급 피임약이라 그래가지고 한 놀래보 한국말로는 지금 어떻게 팔리는지 모르겠어. 놀래보라는 게 이제 20세기 초에 나와가지고 20세기 중반인지 2007, 8년 정도인지 우리나라에 이제 시판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후 피임약이라 그래가지고 성관계하고 나서 12시간 안에,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안에, 더 늦게 되면은 이제 뭐 72시간에 안 해도 되는데 72시간에 안에 가면 한 반 정도 실패하고, 20시간에 12시간 안에 하면 뭐 성공 실패율이 거의 뭐 5% 미만으로 이제 사후 피임약이 개발이 됐죠. 또 하나가 이름이 뭐죠? 뭐 다른 요거보다 효과가 더 오래가는 약이 또 하나 있어요. 엘리원이라는 약, 지금 이렇게 시판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예전에는 임신 가능성 때문에 이게 무진장 이게 그 낙태 수술이나 이런 거가 이제 문제였는데, 산부인과 가는 데가 이 소위 얘기해서 이 좀 낙태 수술 MR, 메스트렌 레귤레이션 가지고 이걸 DNC라고 그랬죠. DNC, DNE, 큐레티지 DNE, 이베큐에이션, 딜라테이션 앤드 이베큐에이션. 이걸 가지고 이제 임신 2달 이전에 뭐 어쩌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했는데, 이거가 이제 굉장히 줄었죠. 인구도 줄었고,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쁜이 수술 가지고 돈이 꽤 많이 됐는데, 이것도 캑을 연습으로 하다가 이걸 대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그러니까는 이 환자도 없고, 그 다음에 간간히 천연막 재생 수술 한다고 뭐 이것도 뭐 근데 이 세 개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별로 경제적으로 개업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러다가 무슨 뭐 분만이라도 하다가 뭐 아토닉 블리딩으로 의사 잘못도 아닌데 그거 불가피한 사고인데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자궁 출혈을 해가지고 죽으면 이건 뭐 17억을 물어내라 그러잖아. 10억 이상. 그러니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5%씩 자살을 하는 건데, 5%가 아니라 0.5%, 1000명에 5명이니까 일반 인구는 이거 10%, 이 산부인과 의사 자살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자살률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 지나도 한 10에서 15%는 불임이 되는데, 이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현미경 수술을 하고, 그 약물 치료 클로미펜으로 뭐 쌍둥이 하고, 뭐 요새는 미국에서 내 큰딸 보니까는 얘기 들어보니까 유전자 치료를 해가지고 유전자 결함이 있는 거를 그걸 고치고 임신을 시키대. 대단한 기술이에요. 아니 이게 굉장한 현대의학적 발전인데 왜 산부인과가 얼마나 중요한가인데, 부정분만이 문제면 분만은 뭐 좀 대학병원급에만 시키고
이게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성의학 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고민한 선생이라고 그 요리 연구가 남편 산부인과 의사 있잖아요. 제 2년 선배인데 옛날에 그 뭐 고민한 선생이랑 순천병원 두 달 파견 나가서 애도 받고 뭐 제왕절개도 하고 별쇼를 다 했는데 산부인과 성악회를 만드는데 와서 뭐 부회장을 시켜줄 테니까 와서 해라 그랬더니 뭐 한두 번 가다가 안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이런 이게 이제 성의학이 비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듣자니 뭐 서련웅 박사 당신 뭐 거의 20년 30년 이상 여성 불감증 환자를 거의 우리나라에서 혼자 봤다 그러는데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 고민한 선생이 회장이었는데 창립 총회에 갔더니 내가 발표를 하고 끝나니까 나와서 서련욱 박사의 그 노하우를 제가 하나씩 꽃감 빼듯이 빼먹을 테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도 안 갔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전 동거, 혼전 계약 동거 뭐 시험적으로 동거해보고 그 다음에 정식 결혼하겠다, 이혼의 충격을 줄이겠다, 시험 안 해보고는 결혼 안 하겠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약점이 더 많더라는 거죠. 장점보다. 결혼은 섹스가 아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는 거는 헤라라는 그 이집트 신이고 연애하고 사랑에 빠진 건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신이 다르죠. 그래서 뭐 그런 좀 다른 얘기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혼외 정사를 그러니까 혼외 정사가 여기 있다. EMS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공식적으로 익스트라메리탈 섹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킨제이는 뭐 그 당시 그 보수적인 사회 1940년대 말 50년대 초까지 2분의 1 이상의 남성, 3분의 1 이상의 여성이 경험을 했는데도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뭐 정성이만 하고 여성에게는 성욕이 없는 거고 여자는 자위 자체도 하면 안 된다고 알려 있는 미국 사회에서. 근데 하여간 그 다음에 몇십 년 동안 몇몇 보고 중요한 보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섹스 인 아메리카 이런 거 빼고 70에서 75%까지 혼외 정사의 비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일부 일처제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일부 일체제 아니냐?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는 다부 일처제, 다부 다처제 비슷하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근데 미국은 순차적인 일부 일처제죠.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다시 살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런 와중에 자기네들 맨날 이혼하고 결혼하는 거를 재혼하는 걸 밥 먹듯이 하면서도 이렇게 혼외 정사를 하냐 이거지. 그런데 웃기는 게 90% 이상의 자존심 상승하고 자율성이 증가되고 자신감이 올랐대. 꼭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여성 그거하고 똑같아. 이게 결국은 그 지우개처럼 딱딱해지고 10년 지나면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무진장 높은 굉장히 남자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시간 지나면 지우개처럼 딱딱해지는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도는 되게 높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자기 가슴 가지고 여자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으면은 그 가짜 집어넣고 뭐 유명한 연예인들 가슴 자랑하는 연예인들은 거의 다 수술한 거지만 그 다음에 사르트라 보바르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죠. 3년마다 계약을 했고 보바르 자서전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40세 중반 정도 돼가지고 20대 남자랑 뭐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써놨대. 처음으로 자기가 사랑받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다음에
제가 그 예전에 그 뭐 이화여고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고등학생 여고생들 뭐 성교육을 좀 하고 그랬는데 그 하여간 그 CECUS 그 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미국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성적 그 경험을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스터베이션 같은 거는 지적 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의 성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그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건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얘기를 했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RU486하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피임약 나올 때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용량을 뭐 3분의 1 줄이고 프로제스테론 10분의 1, 20분의 1까지 줄여서 이제 처방해도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전립선암 환자들이 꽤 많은데, 이게 재발이 되면은 이게 이제는 여성 호르몬 투여를 생각을 한다고,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스럼보엠볼리즘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독이에요. 남자들 그 성범죄자들 그 치료감호소 해가지고 남성 호르몬을 죽이기 위해서 거세를 한다 그랬잖아요. 화학적으로. 예전에 지금부터 한 12, 3년 전에 치료감호소장이 전화가 왔어. 설 박사 그 치료감호소장으로 오래. 대우가 어떻게 돼요? 법무부 2급. 월급은 뭐 한 1억 정도 2급 공무원에 준해서 주는데 조금 더 많은데 좋대. 일반 뭐 전문의직보다 원장하면 좋대. 그러더니 집사람한테 어쩔까 뭐 한번 물어봤더니, 아니 감옥소 소장으로 갈라 그러냐고. 근데 이제 그 왜냐하면 여기 있던 전문의 한 명이 그 전 몇 달 전에 찾아왔어. 그때 한참 그 성범죄자들 그 거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될 때 화학적 거세를 한다 그럴 때 남성 호르몬을 죽이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투여를 한단 말이에요.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서 남성 호르몬을 죽이는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남성 호르몬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겠지만 이건 독약이니까. 근데 이거는 낮 동안에 그 의식이 깨 있을 때 성욕만 억제할 수가 있는 거냐? 밤 동안에는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느냐? 어느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뇌하고 호르몬하고 싸우는데, 남성 호르몬은 밤에 잘 때만 주로 활동을 해요. 의식이 깨 있을 동안에 성욕이 올라가는 거는, 그건 남성 호르몬 아무리 죽여도 살아있다는 거죠. 이게 책이 있어요. 책 한 두세 권을 제가 빌려줬는데 안 가져오네. 그 미국에서 굉장히 어렵게 구한 책인데. 그 다음에 알프레드 킨제이 얘기했고, 피임약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쇼 마침. 링크 주석을 유지하고 저장하고. 바이. 다음 시간에 봐요.